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주는 작은 위안마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책갈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멀쩡히 잘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온다는 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4해를 홀로 살아오신 김용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의 권유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진 작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하지만 차가운 행정 시스템 속숫자는 어르신의 진짜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까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끊기는 상황. 그 이유가 반드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류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자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내년부터는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엔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산을 복잡한 공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계산 방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앞서 본 김용수 어르신처럼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와의 금융거래나 명예 이전 때문에 서류상 자산이 많아 보여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은 자녀가 오래전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면서 그 환급금 800만 원이 잠시 통장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경북의 박영호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대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중형 SUV를 등록하는 바람에 본인은 운전도 못하는 그 차 한 대 때문에 고가 자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정말 잡아야 할 물고기는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걸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회는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검토 작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제3의 전문기관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계산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활 실태, 지역 간의 물가 차이, 변화하는 가족 구조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짜리인지만 봤다면 앞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상가,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큰돈 등이 모두 실질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가족 간의 지원금이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도 이제는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복지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시작 연령을 현재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60세 전후인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각종 의료비 감면 혜택의 시작점도 함께 뒤로 밀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에게는 은퇴 계획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하나로 묶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중간 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잠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통장에 큰 돈을 잠시 넣었다 빼는 행동은 행정 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재산 증가로 인식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복권 당첨금, 상속금 등이 잠시 부모님 통장을 거쳐가는 것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이나 대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설령 부모님이 그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소유주가 부모님이기에 고스란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어떤 금융 거래나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이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재산이나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는 가족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인당 총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전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야만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 나은 복지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가족과 재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주는 작은 위안마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책갈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멀쩡히 잘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온다는 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4해를 홀로 살아오신 김용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의 권유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진 작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하지만 차가운 행정 시스템 속숫자는 어르신의 진짜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까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끊기는 상황. 그 이유가 반드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류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자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내년부터는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엔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산을 복잡한 공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계산 방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앞서 본 김용수 어르신처럼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와의 금융거래나 명예 이전 때문에 서류상 자산이 많아 보여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은 자녀가 오래전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면서 그 환급금 800만 원이 잠시 통장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경북의 박영호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대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중형 SUV를 등록하는 바람에 본인은 운전도 못하는 그 차 한 대 때문에 고가 자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정말 잡아야 할 물고기는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걸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회는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검토 작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제3의 전문기관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계산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활 실태, 지역 간의 물가 차이, 변화하는 가족 구조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짜리인지만 봤다면 앞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상가,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큰돈 등이 모두 실질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가족 간의 지원금이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도 이제는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복지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시작 연령을 현재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60세 전후인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각종 의료비 감면 혜택의 시작점도 함께 뒤로 밀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에게는 은퇴 계획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하나로 묶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중간 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잠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통장에 큰 돈을 잠시 넣었다 빼는 행동은 행정 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재산 증가로 인식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복권 당첨금, 상속금 등이 잠시 부모님 통장을 거쳐가는 것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이나 대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설령 부모님이 그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소유주가 부모님이기에 고스란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어떤 금융거래나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이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재산이나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는 가족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인당 총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전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야만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 나은 복지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가족과 재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주는 작은 위안마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책갈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멀쩡히 잘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온다는 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4해를 홀로 살아오신 김용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의 권유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진 작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하지만 차가운 행정 시스템 속 숫자는 어르신의 진짜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까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끊기는 상황. 그 이유가 반드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류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자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내년부터는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엔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산을 복잡한 공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계산 방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앞서 본 김용수 어르신처럼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와의 금융거래나 명예 이전 때문에 서류상 자산이 많아 보여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은 자녀가 오래전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면서 그 환급금 800만 원이 잠시 통장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경북의 박영호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대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중형 SUV를 등록하는 바람에 본인은 운전도 못하는 그 차 한 대 때문에 고가 자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정말 잡아야 할 물고기는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걸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회는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검토 작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제3의 전문기관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계산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활 실태, 지역 간의 물가 차이,
변화하는 가족 구조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짜리인지만 봤다면 앞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상가,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큰돈 등이 모두 실질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가족 간의 지원금이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도 이제는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복지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시작 연령을 현재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60세 전후인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각종 의료비 감면 혜택의 시작점도 함께 뒤로 밀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에게는 은퇴 계획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하나로 묶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중간 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잠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통장에 큰 돈을 잠시 넣었다 빼는 행동은 행정 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재산 증가로 인식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복권 당첨금, 상속금 등이 잠시 부모님 통장을 거쳐가는 것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이나 대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설령 부모님이 그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소유주가 부모님이기에 고스란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어떤 금융 거래나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이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재산이나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는 가족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인당 총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전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야만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 나은 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가족과 재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주는 작은 위안마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책갈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멀쩡히 잘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온다는 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4해를 홀로 살아오신 김용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의 권유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진 작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하지만 차가운 행정 시스템 속 숫자는 어르신의 진짜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까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끊기는 상황. 그 이유가 반드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류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자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내년부터는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엔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산을 복잡한 공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계산 방식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앞서 본 김용수 어르신처럼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와의 금융거래나 명예 이전 때문에 서류상 자산이 많아 보여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은 자녀가 오래전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면서 그 환급금 800만 원이 잠시 통장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경북의 박영호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대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중형 SUV를 등록하는 바람에 본인은 운전도 못하는 그 차 한 대 때문에 고가 자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쌓여온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정말 잡아야 할 물고기는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걸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회는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검토 작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제3의 전문기관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계산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활 실태, 지역 간의 물가 차이, 변화하는 가족 구조까지 모두 반영하여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짜리인지만 봤다면 앞으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상가,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큰돈 등이 모두 실질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가족 간의 지원금이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도 이제는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복지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시작 연령을 현재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60세 전후인 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각종 의료비 감면 혜택의 시작점도 함께 뒤로 밀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에게는 은퇴 계획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하나로 묶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중간 소득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가족 간의 금융거래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잠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통장에 큰 돈을 잠시 넣었다 빼는 행동은 행정 시스템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재산 증가로 인식됩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복권 당첨금, 상속금 등이 잠시 부모님 통장을 거쳐가는 것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이나 대출 편의를 위해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설령 부모님이 그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소유주가 부모님이기에 고스란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어떤 금융거래나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이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재산이나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는 가족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인당 총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전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야만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더 나은 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가족과 재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십시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주는 작은 위안마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든든한 책갈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멀쩡히 잘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온다는 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4해를 홀로 살아오신 김용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녀의 권유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진 작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하지만 차가운 행정 시스템 속 숫자는 어르신의 진짜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져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용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까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끊기는 상황. 그 이유가 반드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서류상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께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자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는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내년부터는 자격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시작된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빠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